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김하백님과 제가 지은 책 지옥같은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요 책의 출간을 앞두고 지난주에 기대평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를 끝으로 댓글 접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보니까 보통 이런 기대평 댓글 이벤트 흔하게 하는 편인데, 이런 거 하면 댓글이 보통 평소에 궁금해하던 부분인데 책으로 출간한다니까 기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수준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도 댓글이 너무 짧으면 선정하기도 애매해서 3문장 이상 적으면 좀 유리하다고 그렇게 팁을 공지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공지를 했죠. 근데 이게 웬걸, 지금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 기대평 이벤트에 댓글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뭐 3문장이 아니라 3단락 이상 거의 에세이를 쓴 분도 엄청 많고요. 전부 다 긴 댓글을 써주셨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되면 진짜 죄송할 정도로 성의있게 적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게 600건을 넘어버려서 기대평을 선정하는 담당자분도 지금 뭐 반 멘붕이 온 상태인데요. 기대평 이벤트 댓글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번 주에 기대평 이벤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무엇보다 우리 채널의 주축이 40, 50대 아재들이고 남자 비중이 80% 정도 되는 뭐 공대 같은 채널인데요. 물건 살 때 포인트 적립도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실지 진짜 몰랐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댓글 보고 영감을 받은 부분도 많고 한데 그건 다음에 기회를 내서 영상에서 따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뚫었죠. 지금 투자시장 분위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혼란에 빠진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분명히 경제 상황은 점점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경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경제 상황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상승세가 꺾이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안정세에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는 미국은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가 있지만 한국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 동결 조치를 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돼서 이제 금리 인상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안 그래도 어제 보니까 그런 기사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일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환당국을 당황시키긴 했는데 그것도 적절한 조치로 대응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도 상저하고로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들 실적도 좀 개선되면서 국내 경기 상황도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경제 관련해서 기사 많이 보이는 것들이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고 금리도 일단 동결로 계속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환율도 안정적이고 경기도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뭐 이 기준이라면 어려운 시기 다 지나갔네요. 네, 들어보면 그렇죠. 그럼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물가는 아직 잡힌 상태가 아닙니다. 화면의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 같은 경우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잡힌 것처럼도 보이는데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 당국에서 실질적인 물가 흐름은 이 근원 물가 지수를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근데 이걸 보면 여전히 물가 수준은 높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뉴질랜드는 이번에 사우디가 주도한 원유 감산으로 다시 유가가 튀어 고물가가 장기화될 걸로 보이니까 그걸 걱정해서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뉴질랜드가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수치도 증명을 해주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가가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생필품의 물가 상승 속도는 더 빠릅니다. 금리도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오히려 너무 낮은 상태죠. 물가가 4%인데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거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물가 4%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물가 상승률 4%에 기준금리가 3.5%라는 말은 너무 낮은 겁니다. 사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건설사를 끼고 돌린 부실한 PF 대출 같은 게 터질까봐 눈치 본다고 전전긍긍해서 못 올려서 그렇지 원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더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환율 안정성 측면에서도 불안하잖아요. 그쵸. 한국은행도 지금 드러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처방하기보다는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뤄서 오히려 나중에 입을 피해를 누적시키는 쪽으로 해결을 미루고 있는 측면이 더 크죠. 그리고 금방 캔들피그님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율도 언론에서는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안정됐다곤 하는데 환율 상황이 거저 유지된 게 아닙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한 내용이고 조선일보 3월 31일자 기사에도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한다고 쓴 돈이 458억 달러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0조 원 이상을 썼습니다. 60조 원요? 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에 달하는 규모죠. 와, 1년치 국방 예산 규모를 환율 방어에 썼네요. 환율이 적군이네. 방어하느라 국방비 정도 들고. 네, 그렇게도 보이네요. 이게 원래라면 미국의 금리 인상 수준에 맞게 금리 인상을 따라가면서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내 경제 여건상 금리 인상을 못하면서 환율을 방어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던 외환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던 거고요. 또 나중에 자료 나오면 알겠지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환율이 뛸 때마다 막는 거 보이는데 지금도 많은 외환이 환율 방어에 쓰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올해 또 얼마나 쓰일지 한번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외환시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쓰이고 있다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 환율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그 반증도 되는 거고요. 지금 환율이 안정됐다 말할 게 아니라 환율이 지금 어떻게 안정되고 있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실물 경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지금 재고가 쌓이고 해외에 물건을 못 팔아서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인 상황입니다. 통계치가 작성된 이후로 작년에 본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는데 지금이 4월인데 올해 들어서 본 적자만 이미 작년에 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적자 얘기를 꺼내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올해 들어 지금 2개월 연속 적자인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무역적자가 심하면 국내 경기라도 괜찮아야 되는 건데 가계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들 투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고용도 줄어나가게 될 건데 그것도 좀 있으면 곧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댓글에서 보니까 아직도 백화점 가서 명품 사고 여유 있는 사람 많기만 하더만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던데요. 상황이 지금 빠르면 주 단위, 월 단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만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죠. 지금 명품 시장 감소세고 온라인 명품 플랫폼 사용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3사 명품 부문 성장률도 작년 30%대에서 10% 내외로 확 떨어졌고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지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물가가 잡히고 있어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 환율이 안정됐다,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들 실적도 개선되면서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와 금융위기를 일으킬 부실 위험들이 마치 지금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끝나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게 정말 잘 수습돼서 끝나가는 게 맞는지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전에 IMF 외환위기랑 미국에서 시작된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해결돼서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경제위기 전에 늘 보이던 패턴으로 오히려 곧 터질 경제위기의 전조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한 은행 문제부터 자영업자와 PF 대출을 포함해서 각종 부채 문제 등 여기저기서 여러 문제가 터지면 정부에서는 일단 급하게 그걸 수습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언론 보도에서는 투자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정부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하나의 잘 짜여진 레파토리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죠. 실제 현실은 그러한 신속한 조치와 대응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문제를 덮고 키우고 작은 위기가 쌓여 큰 위기로 누적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측면이 더 큽니다. 진짜 위기가 터지기 전에 늘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전조현상의 한 패턴일 뿐이죠. 지난번에 제가 IMF 외환위기 전에 96년 기준으로 뉴스 검색을 설정해놓고 IMF 위기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기사들 하나씩 보니까 아주 기가 차더만요. 지금이랑 솔직히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습되고 있다, 안정되고 있다는 말은 이걸 전조현상으로 봐야지 진짜 위기가 수습되고 있다고 그렇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기가 수습될 수 있을 때는 한 2년 전처럼 관료들이 오히려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죠.
맞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위기가 정리되면서 끝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직 시작조차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초입에 접어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위기감이 우리 피부로 그렇게 크게 안 와닿고 못 느끼고 있는 측면도 큰 거고요. 투자 시장도 사실 지금 바뀌어버린 경제 환경과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부터 익숙해진 경기 사이클에 도취돼서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위기만 계속 대비하다가 정작 기회를 놓치면 어쩌냐고 그러던데 한번 돌이켜보시면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3,300까지 갔던 지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돈을 번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로 만들어놨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가 돈을 벌 거라는 그런 착각은 이제는 벗어나야 하고요. 개인들이 투자로 돈을 벌기 좋을 때는 지수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시장이 성장할 때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끝에 김하백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경제 상황 안 좋은 것만 우려하다가 기회 다 놓치는 거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제법 보이는데 돈을 못 벌까봐 겁난다고요? 그게 포모 증후군이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투자에 집착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폭풍우 불 때 어부는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계속 어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평생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